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접수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신 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이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7%의 소폭의 오름세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3,133.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1,034.82포인트 선 지나갔습니다. 네, 코스피 상황 살펴보시죠.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세 보였는데요. 개인 홀로 소폭의 매도세 보였습니다. 3,394억 원 물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89억 원, 외국인은 3천억 원 가량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기관만이 홀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은 1,200억 원가량, 외국인은 424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기관은 1,526억 원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월요일은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는 겁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김은성 앵커가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 뉴페이스 또 새로운 앵커님이랑 하게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2시간 동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익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석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 톡방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실시간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방장법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요. 신광석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종목 상담 이 메뉴들 나와 있습니다. 네, 매니저 주병국님께서 달고나 65,000원 직구 전 세계 오징어 게임 굿즈도 열풍이라는 이 링크도 올려주셨네요. 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합니다. 넷플릭스 특히나 미국에서는 1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설날 연휴에 유튜브 잠깐 이제 그 증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가 저게 그 로직에 걸려갖고 한번 봤는데 하이라이트 장면 보다가 결국에는 그냥 정주행하고 다 봤거든요. 정주행을 다 하셨네요. 네, 넷플릭스 들어가서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최근에 버킷 스튜디오랑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 테마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본 입장인데 주식을 사도 되겠어요. 네, 명절 때 보고선 이거 또 주식에서 또 이거 수혜주 찾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날 당시에는 뭔지 모르니까 다음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쇼박스하고 버킷 스튜디오하고 그렇게 막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코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 톡방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네, 오늘의 주식왕 한중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의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 신광석 전문가님은요, 위험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한 줄평 왜 쓰여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쓰셨나요? 네, 일단은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래서 뭐 위험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안전한 것도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있고 나서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장은 이제 그 파월이 기자회견을 조금 기다리면서 좀 경계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그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좀 경계를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약간 우려했던 대로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하고 2022년도 말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파월이 조금 더 강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헝다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저희가 그 우리나라 시장이 좀 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중국의 헝다 그룹이 문제가 생기면서 헝다 사태가 이제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뭐 디폴트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그 막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그 헝다 이슈는 그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벌써 헝다 자동차라든지 뭐 헝다 그룹의 어떤 그런 주식들은 다 골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 헝다 자동차는 사실 한 90% 이상 하락을 했었고 이미.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그 얘기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 그 시장에서는 헝다 사태가 터지면 리만 브라더스처럼 똑같은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헝다 사태 같은 경우는 리먼 브라더스하고는 좀 약간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그 리먼 브라더스의 그 은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발행한 그런 어떤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방대하게 이제 좀 그 퍼져 있고 그게 이제 다른 은행들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왔던 건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공산당이 이제 나라에서 직접 그런 걸 규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방대하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헝다 자체의 문제 그리고 중국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좀 SK그룹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소버린 사태 터지고 뭐 이렇게 SK그룹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이렇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고 SK그룹 자체의 문제였지 그게 뭐 글로벌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퍼지고 이런 거는 아니었듯이 헝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은 아닐 거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면 이제 그 지난주에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도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0.27%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21% 정도 하락했거든요. 네. 이 지수만 보면 사실 그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런 헝다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지금 시장이 너무 고점이 아니냐,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지금 주식을 뭐 사기도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또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갖고 있는 주식들이 물려 있고 막 하다 보니까 팔지를 못하고 굉장히 공포에 좀 떨고 있고 그리고 또 테이퍼링 하면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금리 인상하면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막 하고 계시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냥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조금 주가가 또 하락했다가도 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또 만회를 해주고 제가 예전에도 시장의 하락은 시장이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시장이 만회해준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그렇게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좀 비울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 시장의 파도의 그런 어떤 움직임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면서 그거에 맞춰가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좀 매수를 많이 했죠.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까지 전부 다 그냥 쌍끌이 매수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매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크게 급하게 이렇게 팔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한 이유는 제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그런 어떤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종목들에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매도하고 있죠.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이 아직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차트가 지금 조금
그 고점이 있죠. 고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살아 있어서 그런 어떤 움직이는 각각의 어떤 조그만 이 코스닥 종목들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테마 뭐 오징어 게임 하면 뭐 버킷스튜디오라든지 그런 뭐 개별적인 쇼박스나 이런 종목이 막 움직이듯이 그 어떤 종목이든 항상 시장에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형주 이렇게 막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지수는 좀 지켜주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지난번 하락 정도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차트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굉장히 지루할 수 있겠다. 이거 시장이 거의 큰 움직임이 없을 수 있겠다. 다만 제가 큰 그림을 하나 조금 보여드리면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121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고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보면 큰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앞전에 121선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가 지금 이탈해놓고 그 120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쵸. 이 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앞전에 61선 같은 경우도 한 번 이탈하고 두 번 이탈했다가 다시 살려내고 세 번 이탈했다가 다시 살려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61선까지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101선을 한 번 이탈했다고 여기서 죽지 않아요, 시장은. 한 번 이탈했다고 죽지 않고요. 이 앞전처럼 이 61선처럼 한 번 이탈 다시 살려놓고 두 번 이탈 다시 살려놓고 세 번 이탈 그리고 나서 살리지 못하고 옆으로 기다가 지금 내려오는 거죠. 꺾이는 거죠. 마찬가지 120선도 한 번 이탈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가 다시 살려낼 확률이 높아요. 시장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에 집중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다. 시장은 갈 길이 있고 이 시장의 길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일단 정해져 있고 이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당장 뭐 크게 하락하거나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이슈가 터졌을 때 이제 이마만큼의 조정이라든지 앞전에 그리고 이런 조정, 이런 갑작스러운 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죠. 밑으로 N자형으로 하락 반등 다시 하락 여기서 이만큼 앞전에 빠졌던 만큼 이만큼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갖고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흘러나오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당장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되 이 부분에서 너무 여기서 시장이 뭐 폭락한다.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장 다시 올라올 거예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코스닥도 지금 이 앞전에 추세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두 번 상승이 나오고 고점 넘어가고 다시 고점 넘어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걸려 있죠.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조금 경계를 하면서 현금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그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는 현금 비중으로 일단 들고 있자. 10월 달이 그냥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10월 달이 제일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제일 안 좋은 경험이 많이 벌어지는 어떤 달이에요. 그게 이제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회계년도도 10월 달부터 새로 시작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미국의 블랙 먼데이도 이제 10월 달에 터졌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의 그런 어떤 그 문제도 9월 추석 이후에 터지면서 10월 달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을 앞두고 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요때는 약간 경계감을 갖고 조금 볼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시장이 여기서 당장 급락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를 좀 준비할 필요는 있다. 다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그렇게 시장에 얘기가 나오는 어떤 뭐 헝다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험하지 않으니 조금 천천히 시장의 어떤 그런 반등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내가 계좌에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거나 할 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천천히 조금 현금 비중을 맞추고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 이후에 지금 10월, 11월, 12월 요때가 저는 조금 약간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수 차트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만한 차트의 모양은 아니에요. 모양도 아닐 뿐더러 그럴 만한 어떤 명분도 없어요.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여기서 120선을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느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명분이 있냐. 거래량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이렇게 줄고 있는 이 거래량. 네. 이 거래량도 지금 줄고 있고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의 이슈에서 좋을 만한 호재가 여기서 대형 호재가 나와서 여기서 갑자기 급반등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반전이 나올 만한 게 재료가 딱히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털기보다 그러면은 그 항상 고가에 사고 저가에 터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플러스로 나오면서 하면 오히려 따라가기보다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종목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내려가면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부분 속에 계좌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을 잡지 말고 내려간다고 해서 겁먹고 팔지 말고 그 상황을 조금 반대로 올라갈 때는 좀 물량을 덜고 내려갈 때는 조금 사고 하면서 이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 길어지는 과정을 이용해서 계좌를 조금 좀 정리하면서 덜어내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올라갈 때 물량을 좀 덜고 내려갈 때는 조금 담자라는 이제 의견 주셨는데요. 10월에서 12월까지 이제 급반등의 호재 이슈가 아직은 많지 않으니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서는 어렵다. 나도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요. 1357번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 톡방 상황 살짝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을 찾으시는 이제 글들이 조금 있으신데요. 네, 바로 바뀐 앵커님 칭찬했으면 큰일 날 뻔이라는 이런 톡도 있고요. 네, 김은석 앵커님께서 어디 가셨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으셨습니다. 네, 이현 4145님께서 휴가 가셨나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네, 제가 대신 이렇게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톡방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1부와 2부에 거쳐서 이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이 톡방에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참여 방법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 줄평 코너 마무리 짓고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왕 클래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전문가님께서 신원 꼽아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현재 신원 오늘의 종가는 16% 상승하면서 3,3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사 속에서 오늘 신원이 1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한참 전부터 이제 그 대북 관련주를 조금 약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 뭐 개성공단 테마라든지 금강산 테마 그리고 뭐 그 대북 송전주 그리고 뭐 농업 관련주 이런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사실 이 앞전부터 움직였어요. 이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대북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뭐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누군가는 계속 준비를 한 거죠. 이게 준비를 할 때도 사실 지금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랐죠. 오늘 신원 같은 경우도 이 앞전에도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 계속적으로 흔들리면서 이게 차트에서 보면 별로 이게 폭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큰 폭으로 눌렸다가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제 급등을 시키고 오늘 또 한 번 상승을 했죠. 또 한 번 상승을 해서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단기 고점 이 앞전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당연히 지금 여기서 단기 고점인데 여기서 따라 들어갈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이후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이제 천천히 담아볼 수 있겠죠. 이 흐름을 예상해서. 그러니까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흐름을 여기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김여정 부부장의 그런 어떤 얘기로 이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 앞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게 명분이 돼서 이제 올릴 수 있을 때 끌어올린 거죠. 일단은 지금 대선 기간 중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아직 뭐 1년여 남았는데 이제 뭐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뭐 그 국민의힘 그 둘이 이제 뭔가 이제 다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두 후보가 이제 뭐 서로 공약을 내놓고 뭔가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이제 그런 어떤 모종의 뭔가 이제 박지원이 예전에 그 국감원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 대북 관련해서 미국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잠깐 들썩였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 어떤 밑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신원만 움직인 게 아니라 뭐 아난티라든지 뭐 이 신원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관련주죠. 뭐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도 이 신원, 인디에프가 원래 예전에 많이 움직였었는데 같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오늘 인디에프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각각의 이제 테마 중에 대장 종목도 이제 아난티, 뭐 대철도 관련주 중에 대아티아이. 근데 오늘 좀 눈에 띈 건 뭐냐면 그 예전에 그 대북 관련주가 움직일 때 별로 안 움직였던 그 대북 송정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 앞전에 먼저 조정을 받고 계속적으로 좀 추세가 깨져 있다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선도전기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세명전기. 네, 세명전기 15.1% 올랐죠.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추세가 깨졌는데 여기서 뒤에서 지금 갑자기 뒤늦게 지금 상승을 하죠. 뭐 광명전기, 네,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약간 눈에 띄어요. 재룡전기, 네, 재룡산업. 그러네요. 보면은 일단은 재룡산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먼저 한번 그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눌렸는데 일단 이런 대북 송전주의 종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대장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신원이죠. 예, 일단 신원이에요. 신원이 일단 대장이에요. 뭐 이게 뭐 개성공단이 뭐가 되느냐, 금강산 관광이 뭐가 되느냐 이런 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코아스도 오늘 좀 많이 움직였죠. 코아스는 이제 DMZ 테마인데 일단 이렇듯이 이제 각각의 어떤 이런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로 예상하기에는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2022년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그 항상 올림픽을 할 때마다 북한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로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같이 하느냐, 같이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을 때 이게 북한이랑 뭘 같이 할까? 뭐 이런 얘기만 나와도 이제 뭐 급등이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단은 그런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그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구나. 2022년 내년도죠. 내년도에 지금 그러니까 그 대선이 있죠. 대선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대북 관련주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2022년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이 2022년도가 그 주식들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지부진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테마가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스타가 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흐름을 좀 준비하는 그게 사실 준비한 지가 거의 한
지금 한 6개월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이 대북 관련주는. 그래서 대북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신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선도전기를 필두로 한 이제 그 대북 송전주나, 왜 대북 송전주 얘기하면 또 원자력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송영길 의원인가? 그 의원이 나와서 그 북한에 뭐 스마트 원전이라든지 이런 북한이 전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를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 신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대북 송전주뿐만 아니라 여기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의 그 대북 관련 테마를 너무 짧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한 2022년도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할 때까지 좀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저가에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눈여겨봤다가 좀 저가에 조금씩 담아서 좀 모아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약간 길게 보고 천천히 모아서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종목군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북 관련주가 이렇게 짧게 볼 게 아니라 22년 동계 베이징 올림픽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14% 급등하면서 종가 98,9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제가 예전에 이게 그 2차 전지 관련주, 이게 전기차 테마가 사실 이번에 진짜 이게 실적을 내면서 테마가 진짜 그 어떤 산업군의 어떤 주축으로 움직이는 거지, 사실 이 전기차 테마는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그때 이제 전기차 테마로 그 급등을 하던 종목들 중에 지금은 사라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AD 모터스라는 상폐되고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은 다 그때 테마로 막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하나도 살아있지 않아요. 지금 없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소재 관련된 어떤 종목들 중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 일진 머티리얼스, 뭐 PNT 이런 종목들인데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스 이거 진짜 네버다이 패턴이에요. 네버다이 패턴. 절대 죽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살리고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살리고 하면서 정고점 계속 넘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냐, 이 자리에서. 너무 고점이죠. 이거 지금 너무 네. 부담스럽죠.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는 이 패턴을 한번 보면 좀 이제 이 일진 머티리얼스로 치면은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는 한 요 정도 와 있죠. 요 정도. 예, 요 정도 와 있죠. 그러니까 또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또 살아나고 하면서 막판에 이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막판에 이런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스는 지금 얘는 이런 하이라이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접근하기가 조금 무섭죠.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이것도 지금 이 LNF 진짜 이 LNF가 진짜 예전에도 전기차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움직였을 때 상하폭이 굉장히 컸어요. 예전에도 2009년도에 41,000원을 찍고, 그리고 뭐 8,000원, 9,000원 하다가 뭐 6,000원, 뭐 5,000원, 뭐 4,000원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좀 빛을 보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5만 원만 와도 저도 이거를 저는 이게 막 4만 원, 막 5,000원, 막 6,000원 이럴 때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이게 5만 원이 왔을 때 이게 또 4,000원을 가고 막 이제 5,000원을 가고 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진짜죠. 일진 머티리얼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가 막판에 이 하이라이트가 있죠. 막판에 이 하이라이트. 여기서 잡으면 이제 진짜 고점에서 물리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일진 머티리얼스는 약간 이제 느리죠. 이게 동박이다 보니까 좀 약간 뒤늦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에는 좀 또 이런 식으로 앞전에 상승이 나오면 또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또 조정이,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상승이 나오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조정이 나올 때는 조금 모아볼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소재가 이 일진 머티리얼스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SKC 같은 경우가
사실 뉴스는 SKC에 있었죠. 일진 머티리얼스 오늘 14%가 오르긴 했지만 사실 뉴스는 SKC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SKC가 일진 머티리얼스와 같이 그 동박을 만드는 이제 업체잖아요. SKC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이 앞전에 SK텔레시스라는 이제 자회사가 감사 거절 의견을 받으면서 여기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갈 종목은 또 이런 급락이 이제 회사 본인의 어떤 그런 펀더멘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회사의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나오는 이 하락은 시장이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회를 해준다. 또 다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고 그룹 전반적인 뭐 어떤 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살려내면서 오늘은 이제 동박뿐만 아니라 그 음극재, 양극재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SKC가 좀 급등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주, 이 에코프로비엠 LNF가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는데 좀 약간 덜 오른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뭐 동화기업, 후성,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후성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따라가기 애매한 패턴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올라가는 듯해서 잡으면 다시 옆으로 기면서 안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윗꼬리 맞고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에요. 이거 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후성, 그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마찬가지죠. 일진 머티리얼스처럼 네버다이 패턴이에요. 이것도 죽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살짝 오르고 누르고 살짝 오르고 누르고 또 다시 살짝 오르고 또 누르고 이런 식으로 아직 이 슈팅이 안 나왔죠. 슈팅이 이 슈팅이 나오면 거기서 죽는데 아직 슈팅이 안 나온 종목들이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향후에 다른 종목들이 오르면 또 같이 오르겠죠. 같이 오르 좀 옆으로 굉장히 길게 쉬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이런 그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2차 관련된 뭐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상신 EDP라든지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 약간 중심축에 있어요. 상신 EDP 때 오늘 흐름 괜찮았고요. 유일에너테크. 예, 유일에너테크. 제가 이거 노랑포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일에너테크도 2차 전지 그 장비주인데, 지금 소재, 예전에 이제 배터리, 이제 큰 대형, 이제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이제 그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먼저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만드는 소재 관련된 업종들이 뒤따라가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 먼저 계약을 눈에 보이는 회사 삼성 SDI고 2조 대 거래를 했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LNF 테슬라에다가 이제 그런 공급을 하는 LNF 뭐 이런 눈에 보이는 회사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일진 머티리얼스 뭐 그런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그 안에 숨어 있는 뭐 고려아연, 대한유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장비 업체겠죠. 장비 업체, 뭐 상신 EDP, 뭐 유일에너테크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순환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업종군이 계속적으로 주도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게 지금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어떤 종목들을 뭐 하나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C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아직은 이제 동박 부분 업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때 모아볼 수 있다.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제이 콘텐트리즈입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 오늘 특징주로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제이 콘텐트리가 이제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이제 극장 사업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콘텐츠 그런 어떤 드라마 제작, 뭐 영화 제작, 뭐 그런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지금 뭐 CJCV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코로나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좀 약간 하락을 조금 많이 했었죠. 이제 올라갈 만하면 이제 코로나 좀 괜찮아졌다, 잠잠했다 하면은 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고 또 다시 코로나가 심해졌다 하면은 또 이제 하면서 또 내려가고 지금 델타 변이가 좀 심해졌다고 해갖고 앞에서 하면서 지금 엄청 많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그 DP하고 그 오징어 게임. 네, 그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승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이 콘텐츠에 굉장히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그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드라마 제작 아니면 그런 영화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그거를 보기보다 앞으로 이제 그거와 관련돼 있는 이제 버키 스튜디오라든지 소박스라든지 이런 종목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보기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형 제작사들. 그러니까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인수합병을 해갖고 지금 총 밑에 12개의 제작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역량이 상당 부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본다면 지금 가격은 조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선 조금 미리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제이 콘텐츠리 외에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 CJ ENM이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좀 대형 또 제작사죠.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지금 당장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쇼박스나 버키 스튜디오, 그러니까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 뭐 이정재의 그런 소속사 그런 어떤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고 그럼 오징어 게임이 끝났을 때도 이정재가 계속적으로 뭐 1위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어떤 그런 회사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오히려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크게 그런 부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에 조금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 콘텐츠리 DP와 오징어 게임 흥행의 콘텐츠 연일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회사 이제 제작사를 12개 현재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추가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기회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